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감 몰아주기, 이거 지금 이제 규제를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올해 시행령을 또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이제 유예 기간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착수가 되긴 할 텐데요. 이게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유예 기간 동안에 사전 준비를 하려면 어차피 사전 준비라는 거는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유예 기간 중에 어떤 혐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없죠? 퇴근 시 보안 조치. 그거는 예. 어느 부처 건지는 제가 이게 이제 정부 게 아니고요. 예.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해야 될 대상에 속해 있는 대기업의 직원들에게 공정거래위가 조사 나오기 전날 뿌린 문자입니다. 모든 그 사무실의 전산 기록을 완전히 다 삭제하도록, 그리고 삭제한 흔적을 또 삭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이 유예 기간 동안에 공정위에서 효과적인 이 수단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대기업들은 이렇게 전부 다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법정까지 가게 됐을 때 승소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한 절반 정도 좀 넘습니다. 예. 근데 대기업은 30%가 안 돼요. 대기업한테는 팡팡 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부 패소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서 저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취임을 하시게 되면 장관으로서 이 공정거래에 관련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예. 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 LG, GS, 한진, 하나그룹 해서 상위 10대 그룹을 조사를 했는데 17개 기업이 총수 지분하고 내부 거래 비중에서는 일단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연관성 관련해서 그 기회 유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이건 이제 신축적일 수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5개 회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여기 하나 SNC의 경우를 보면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 거래 비중이 54.7%로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SNC는 하나그룹 내부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축해주고 있고. 그 전에 이거는 주 하나가 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SNC는 주 하나에서 분리돼서 설립한 회사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 하나와 삼성이 빅딜을 했죠. 그 빅딜을 한 에너지 부분을 하나 에너지의 지분 100%를 하나 SNC가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과 하나가 빅딜을 한 주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전부 다 이 세 아들이 하나 SNC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하나 그룹에 있는 회사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세 아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격적인 이런 조사 활동을 좀 펼쳐 달라라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총수 지분이나 내부 거래 비중이 전부 다 해당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일모직, 그 에버랜드하고 삼성 SDS 이번에 그 상장한. 근데 이 두 회사는 때로는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이 지분을 전부 다 이 기준점 이하로 전부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보여준 그 문자도 그렇지만 공정거래위가 경제계 질서를 잡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은 그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후보께서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보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 질서가 제대로 잡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동의 의결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건지 알고 계시죠? 어디서부터? 예. 그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한미 아, FTA에 의해서 예. 그게 이제 도입된 거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이제 한중 FTA를 현재 체결이 됐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미세한 것만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최종 타결이 이제 임박해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 한중 FTA에서 경쟁법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없는 기간 동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경쟁법 조항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의 공기업에 관련해서 이 경쟁법 조항을 만약에 회피하게 되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진출을 한 그런 어떤 기회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한중 FTA가 우리 제조업 그리고 금융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후보자 판단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조업 쪽은 이제 크게는 뭐 좀 일반적으로 학자들 분석에 하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예. 워낙에 인건비가 싼 어떤 경쟁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예. 있다는 평가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농산 분야나 이쪽은 워낙에 이제 예. 값이 싸고 하기 때문에 예. 피해가 많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부분은 사실은 뭐 금융 제도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이제 더 중국보다는 금융 선진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히려 금융 쪽에는 좀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만 이제 저희 금융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제가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관측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경제 수장의 한 분이 되실 분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조업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리고 금융하고 농업의 경우는 중국은 농업 수입국이에요. 식량 수입국입니다. 우리한테 오히려 한국 농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한국의 금융이나 한국의 농업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진출할 문호는 열어졌는데 우리는 아무런 그만큼의 경쟁력을 쌓지 못해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기존의 FTA하고 다른 측면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 질의를 했던 경쟁법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가 직접 다뤄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주시. 예, 유의하겠습니다. 네,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신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